7번 동기계에서 절연에 사용된 중 비종 절연물의 온도 상승 한도는 약 몇 도신가?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07번. 여러분이 보시면 원래 절연물의 7등급은 Y, A, E, B, H, FHC.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90도고요. 여러분이 105도, 여러분이 120도, 여러분이 130도예요. 이해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지금 여기 B종이잖아요. B종이라는 자체가 왜 온도를 40도로 줬냐면 40도로 줬죠. 보시면. 이해하셨어요? 거기 보면 지문에 40도 줘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최고 허용 온도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얼마를 다 빼야 된다? 40을 빼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40을 다 빼셔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답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90도가 답이 돼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 문제 잘 푸셔야 돼요. 8번 워드 레오나드 방식의 목적은 뭐냐? 8번이 이거죠. 우리가 속도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속도잖아요. 그러면 가장 여러분한테 만약에 모른다면 이 속도 제어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전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뭐다? 원활하고 원활이란 말을 쓰고 광범위하고 나와요. 원활이란 말이 들어가고 광범위하고 나오면 무조건 제어 방식은 전압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방식에가 워드 레너드 방식이 있고 이그너 방식 이런 것이 있어요. 종류가. 그러면 워드 레너드 방식은 전압 제어 방식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무슨 제어가 된다? 무슨 제어? 속도 제어. 아시겠어요? 물어볼 때 그러면 여기는 답이 몇 번이 돼야 돼요? 3번이 답이 돼야 돼요. 12번 6600의 110V의 변압기 1차에 30A를 흘리면 2차 측의 전류는 어떻게 되냐? 자, 12번은 원래 N이죠. 권소수는 어떻게 돼요? V2분의 V1에 I1분의 I2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 보세요. 원하고 곱하면 P상이죠. 그러면 이렇게 딱 나와요. V1과 I1하고 곱하고 V2하고 I2가 곱하는 값이 반드시 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전압이 얼마예요? 1차가 얼마냐고요? 이게 얼마냐고요? 이게 2600이죠? 예? 네? 앞에가 2차예요. 뒤에가 얼마예요? 110이죠? 그 다음에 2차가 얼마예요? 1차 전류가 얼마가 나온 거예요? 30A 나왔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이 값하고 어찌해야 된다?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 약 1800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17번 동기 발전기에서 무바죠. 무바.
무부하고 나오면 무조건 무슨 곡선이다? 계좌전류하고 무조건 무부하고 나오면 계좌전류를 찾으셔야 돼요. 단자전압이에요. 단자전압. 17번 조심하세요. 20번. 슬립은 어느 쪽으로 맞춰라? 왼쪽에 오른쪽이에요. 슬립은 어디다? NS가 더 크죠? NS에서 뭐를 빼서 N을 빼가지고 다시 뭐로 간다? NS. 그러니까 왼쪽으로 맞아야 돼요. 보세요. 슬립은 이렇게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찾으실 때. 근데 변동률은 이렇게 맞으셔야 돼요. 오른쪽에. 변동률은 오른쪽이고 슬립은 뭐다? 왼쪽이라고. 왼쪽. 문자가 맞출 때. (23번) 선택지락이라고 했어. 선택지락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다?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는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선택이 나오면 무슨 해선? 다해선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다해선. 그럼 답이 몇 번? 25번. 유도 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치 않는 시험. 여러분들이 25번 나오니까 필요치 않는 시험이라고 적으니까 뒤쪽에 시험이라고 들어가니까 답이 3번 같이 보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25번은 시험인데 무부하, 그 다음에 무슨 시험? 후속 시험. 시험이 이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무슨 시험? 전선이라는 시험입니다. 이해했죠? 시험은 몇 가지 바뀌었다? 거기서 시험이라고 써지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측정은 안 한다? 슬립 측정은 없어요. 28번. 슬립이 4%인 유도전동기에서 등가 부하장은 2차 저항은 몇 배인가? 이렇게 나왔죠. 무슨 전동기예요? 유도전동기예요. 아시겠어요? 답이 유도전동기라고요. 유도전동기는 4%면 25배죠. 5%면 20배잖아요. 네? 그러면 유도 전동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빼라? 이걸 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걸 빼셔야 돼. (31번) 조심하실 거. 일정 전압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의 철수는 어떻게 되니까? 이 31번은 절대 열연기 아니면 증가 아니면 감소겠죠. 답이. 불변이다, 증가하다, 감소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문제가. 그러면 31번은 이렇게 써놓을게요. pH는 히스테리선입니다. 이 히스테리선은 주파수의 반비례예요. 네? 뭐라고요? 주파수의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적었어요? 주파수가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러면 답이 어떤 식으로 줄이겠어요? 히스테리선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해하셨어요? 히트의 톤이 떨어지면 무슨 손질도 떨어진다. 철선도 감소한다. 알겠죠? 네. 히트의 톤이 떨어지면 철선이 줄어들어요. (32번)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중성점의 이동각 세타의 2세트 범위 내에서 반작용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감자라고? 감자가 답이요? 못 보고 감자. 감자가 정확한데? 자, 봐보세요. 이게 기하학적인 중성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이 기하학적 중성점이 발전기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전동기는 왼쪽으로 이동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예요. 세타. 그러면 여기는 세타인데 이 세타 세타가 여기도 세타가 있고 여기도 세타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2세타가 되는 거예요. 맞죠? 2세타. 그래서 이 2세타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업부사는 감자 기자리라고 해요. 감자 기자리.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몇 도예요? 180도죠. 그러면 파이 빼기 2세타가 되는 거라고 해요. 교차 기자리예요. 뭐라고요? 교차 기자리요. 또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베타라고 해요. 이게 베타라고 해요. 이거 베타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세타는 뭐다? 감자 기자력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뭐다? 교차 기자력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세타라고 적어줬잖아요. 세타니까 뭐가 된다? 이 그림이 아시겠어요? 순간 당황했네. 35번.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가면 뭐가 된다?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면 앞에는 그리스 문자, 뒤에는 영문자. 알겠어요? 델타는 그리스 문자예요. 39번. 이런 문제를 많이 틀리겠죠. 3단자 형식이 아닌 거라 있어요. 다이액은 몇 단자? 2단자 양방향이에요. 뭐라고요? 2단자 양방향으로 2단자. 40번. 사극이죠? 그러면 1800이잖아요. 1800에서 슬립이 몇 프로 발생했어요? 5%니까 90이 빠지겠죠? 그러면 1700, 10이 답입니다. 10이 답이라고요? 44번. 슬립이 1이면 무슨 상태가 됐다?
회전자가 뜨게 돼 있다. 정지해 있는 상태예요. 정지라고, 정지. 47번.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의 조건이 아닌 것. 크기, 이상, 주파수, 그 다음에 파형이 같아야죠. 그래서 동기 발전기가 나오면 절대 이거는 답이다. 보세요. 용량 의미 없어요. 용량하고 뭐는 회전수는 어떻게 된다. 관계없어요. 아시겠어요? 48번. 두 대의 동기발전기 A, B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A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단 말은 무효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가 증가가 되면 역률은 떨어져요. 한쪽은 떨어진다고요. 한쪽이 떨어지면 맞춰주기 위해서 한쪽은 어찌하죠?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A 기기의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역률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B 기기는 올라간다. 이 문제 잘 나옵니다. 네. 53번. 어떻게 찾으시라겠어요? 건준이 어떻게 찾으라겠어? 53번은 공식을 모르시면 아까 공식을 제가 적었어요. 분절할지 분모가 2가 다 들어가 있는 데 있죠. 거기서 가장 복잡한 식 누구예요? 그게 답이에요. 2는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한쪽만. 근데 분자도 들어가 있고 분모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답이라고요. 이 문제 나오면 그냥 2번에다 찍으면 돼요. 원래 2번은 나와있기 때문에. 57번 넘어갑니다. 뭐예요? 사기가 답이에요. 231번 20년 EH를 보세요.